호주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투박입니다. 최근 들어서 호주 조교학 문의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대학과정 문의도 많이 늘고 있지만 대학과정 같은 경우는 코로나 2년 동안 호주에 못 들어왔던 분들이 계속해서 학업을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한국에서 공부를 하든 또 유학을 포기하든 다른 대안을 찾게 되는데, 이 조교학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3년 못 들어왔다고 해서 포기를 하기보다는 상당수 엄마들이 이제서라도 다시 조교학을 가자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 3년간에 못 들어오셨던 분들, 그리고 원래 또 올해 내년에 들어오실 분들 다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정말 학교 배정받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호투박이가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24년에 호주에 조교학을 오시려고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24년보다는 25년으로 1년 정도 더 늦추셔서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떤가?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호투박이 준비했습니다. 호주 조기 유학 24년 말고 25년으로 오세요. 호주 동네 선정, 그리고 학교 배정 너무 힘들거든요. 자,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이거는 교육청에서, 퀸슬랜드 교육청에서 현재 지금 유학생의 입학 자리가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지를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인폼을 주는데, 저기 한번 보십시오. 옅은 파란색이 어벨러블 한 거거든요. 그러면 보시면요, 뭐 절반 이상은 내년 24년 같은 경우는 뭐 절반 정도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자리가 없다, 배정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네, 우리들이 원하는 자리하고 원치 않는 자리는 다른 거잖아요. 네, 세부적으로 제가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호투박이가 항상 호주 조교학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죠? 동네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초중고 과정일수록 어차피 그 학교는 그 인근에 있는 동네 주민들이 오는 학교잖아요. 사립은 조금 더 떨어진 거리에서 올 수도 있지만 역시 1시간, 2시간 걸려서 통학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그 동네 아이들이 그 학교를 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주 초중고 과정을 준비할 때는 무조건 이 동네 선정이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또 학교 선정이 중요하죠. 한국보다는 호주가 훨씬 더 학교 간의 학력 차이가 심합니다. 대도시에 학구열이 좀 높은 지역이랑 작은 도시에 좀 이렇게 학구열이 좀 떨어지는 그런 쪽에 이 학력 수준 차이는 굉장히 한국보다는 훨씬 더 차이가 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호투박이가 항상 이 두 가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호주 조교유학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거에 포커스를 두고 원하는 학교 1지망, 2지망, 3지망을 선정할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세요. 그리고 이제 지원했다가 원하는 그 1지망, 2지망 학교가 안 될 때는 또 그 실망감은 정말 또 말로 뭐 못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머님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 학교를 지원한 다음에 1지망에 내가 될 거라고 마음을, 1지망 학교 웹사이트 들어가서 그 학교 아이들 교복 입은 모습에 우리 아이를 대입하고 이런 마음을 주시면 안 돼요. 최종적으로 학교가 배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씩 이제 준비해 나가면 되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퀸즐랜드 교육청에서 입학 자리를 세분화해서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건 저희가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이름들은 다 가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보기 좋게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초록색은 지금 어벨러블 한 거고요. 빨간색은 이미 풀로다, 유학생 자리가 풀로 다 찼고요. 노란색은 굉장히 리미티드한 자리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전체 학년에서 고르게 차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3학년은 풀이고 4학년은 아직 여유가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유가 있다라고 해도 우리 아이가 배정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이의 학년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성별에 따라서. 또 어떤 학교 교장 선생님은요, 보통 교장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이 5%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학생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일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공립학교는 어느 주든 보통 한 5% 이내를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면 자리가 꽤 많이 있는데 우리 학생이 홍길동 학생을 지원했더니 3학년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면, 3학년 전체 유학생의 TO가 뭐 예를 들어서 한 5명, 6명 정도 되는데 마침 들어와 있는 학생 3명, 4명이 다 한국 학생이다.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다양성에 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호주 학교에서 유학생을 받는 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기존의 호주 아이들한테 다양한 나라들의 아이들과 좀 이렇게 문화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라는 차원도 있거든요. 외국에서 온 그 아이에게 호주의 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뭐 이런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요. 우선적으로는 호주에 재학 중인 그 호주 아이들한테 다양성을 제공해 주는 게 크기 때문에 특정 국가, 특정 학생들이 특정 학년에 몰리는 거는 교사 선생님들 대부분 원치 않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있다라고 해도 우리 아이가 배정된다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록색 자리가 많죠. 지금 제가 이걸 다 공개를 못해서 그런데 자리가 많은 학교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왜 자리가 없다라고 하느냐?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 엄마들이 원하는 학교가 있어요. 원하는 동네가 있고 원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1시간 자동차로 운전해 가서 마트 간다? 거주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다 좁히고 하면 선호하는 학교들은 24년도에 입학을 염두에 둔다. 특히 24년 1월에 염두에 둔다. 대부분 자리는 현 시점에서 내년 24년 1월 입학 자리를 지금 현재 프로세싱 중인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막 서류를 준비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기를 조금 한 1년 정도 늦추시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한번 볼게요. 호주에 보통은 전체 유학생이 한 50만 명 남짓이 재학 중이거든요. 뭐 대학 과정부터 시작해서 어학연수 과정, 초중고 과정까지 다 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올 초 같은 경우는 7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숫자가 많이 늘었죠. 그 중에서 대학 과정이 거의 절반이고요. 학사, 석사 이상의 과정이 절반이고요. 그리고 직업교육, 뭐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뭐 이런 한국의 전문대학 레벨에 해당하는 이런 직업 위주의 교육이 33% 정도 되고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네. 스쿨즈라고 해서 초중고 과정은 불과 2%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되는데 그걸 좀 세부적으로 증가폭을 보면요. 대학 과정은 16%가 올해 증가했고요. 작년 대비. 그리고 직업교육은 한 18% 정도 증가했는데 스쿨은 35% 증가했죠. 근데 이 35%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대학은 입학 정원이 좀 늘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여지가 있죠. 그 다음에 직업교육 같은 경우는요, 학교가 또 금방 준비를 해서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정부의 모집 정원 연장, 모집 정원을 좀 늘리는 승인을 받기도 하고요. 어학연수는 말할 것도 없죠. 엘리코스라고 하는 게 어학연수인데 어학연수는 없던 학교도 금방 뭐 몇 달 만에 준비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중고가 어떻게 그렇게 생깁니까? 초중고는 그렇게 생기지 않죠. 그리고 갑자기 23년 초부터 유학생이 밀려온다라고 해서 초중고의 입학 정원이 늘 수 있냐? 늘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중고 과정은 원하는 학교, 원하는 동네에 자리 잡기가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전체 이 초중고 과정 조교하고 오는 학생 중에 한국 학생이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한 6%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엄청 많이 오는 것 같아도요. 네, 한 6%, 7%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93%, 94%는 다른 나라 학생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네이버에 막 들어가서 이 학교가 어떻다더라, 저 학교가 어떻다더라, 갔다 온 한국 엄마들이 어떻다더라 라고 하는 거는 그 6%, 7% 안에서 얘기입니다. 네. 한국 분들이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부모님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주기적으로 미팅을 해서 그런 학교들에 대한 인폼을 받고 또 필요하면 제가 직접 방문도 해보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학교를 방문할 때 항상 기준이 그 학교 자체보다는 동네 위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도 괜찮고 주거 환경이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가끔 이제 어머님들한테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적응력이 좀 되는 어머님들, 운전을 하시고 영어도 좀 되고 또 혹은 젊었을 때 뭐 어학연수라도 좀 경험했던 이런 엄마들은 적응력이 다르거든요. 그런 엄마들한테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그래도 엄마들이 또 걱정이 되죠. 대표님, 뭐 호토바기님 네이버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학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렇게 뭐 언급이 없던데요. 언급이 없죠. 6%, 7% 안에 한국 학생들이 모든 학교를 다 경험하지는 않으니까요. 자, 어느 나라 학생이 많이 오는가? 네, 중국이 많이 오고 인도도 많이 오고 네팔도 많이 오는데 한국은 14번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조교학은 좀 다릅니다. 조교학은 뭐 인도라든지 네팔 학생은 비자 받기가 어려워서 못 와요. 네. 뭐 조금 더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특히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옵니다. 베트남 정도만 해도 호주로 좀 많이 오고요.
뭐 필리핀 학생들도 좀 오고 싱가포르 학생 최근에는 또 홍콩에서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한국이 전체 유학생에서는 14번째지만 조교학으로 치면 아마 한 7, 8번째 이렇게 될 겁니다. 퍼센테이지는 한 60, 70% 정도 되고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 조교학을 준비하는 어머님들이 호주 학교를 좀 어떻게 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청 사이트가 제일 좋습니다. 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학교들 리스트가 이렇게 쭉 유학생이 입학 가능한, 물론 자리가 있고 없고는 좀 다른 문제지만 입학 가능할 수 있는 학교들 리스트가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퀸즐랜드 교육청인데 어머니들이 구글 창에다가 있잖아요. Education QLD가 퀸즐랜드 약자잖아요. 호주의 그 각 주들 약자요. Education QLD International 이렇게 치면 교육청 사이트가 딱 이렇게 유학생 그 사이트가 딱 떠요. Education NSW International, Education 빅토리아, 멜번에 있는 빅토리아 VIC, 뭐 빅토리아 다 치셔도 되고 Education Victoria International 이렇게 치면 이렇게 탁탁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저 자료를 보면 아주 상세하게 요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뭐 지도를 가지고요. 각 학교들이 어떤 과목들을 제공하고 어떤 거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상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물론 한국어 버전은 없지만 영어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면 아, 이 학교가 우리 아이에게 조금 더 맞겠다. 이 학교가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트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지역도 있어요. 브리스번 지역에 유학생이 지원할 만한 학교들, 타운스빌, 케언즈, 뭐 이렇게 다 센트럴 코스트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예, 퀸즐랜드 주정부 안에 각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브리스번 골드코스트 이외 지역 있잖아요. 거의 다 자리 있습니다. 24년 1월에 입학하신다고요? 예스! 지금 얼마든지 지원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쪽에 안 가실 거잖아요. 안 가시고 브리스번 골드코스트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뉴사우스웨일즈 교육청 사이트거든요. 마찬가지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브로셔가 온라인 버전으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PDF 파일로 여러분들 다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학교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지도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가운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곳이 이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중심이고요. 여러 지역들이 이렇게 학교가 있는데 시드니 권역을 벗어난 지역은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런 학교도 얼마든지 자리 있습니다. 근데 다 원하는 학교는 자리 잡기가 너무 힘든 거고요. 100개가 넘는 학교들 리스트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 한국 엄마들이 원하는 그 거주를 원하는 동네, 원하는 학교들은 정말 한 20개 안팎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자리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멜번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면 다양한 인폼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뭐 캔버라 교육청도 뭐 학비 안내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ducation ACT International 이렇게 들어가시면 사이트가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중고 과정에 신청 기한은요. 지금 이게 퀸즐랜드 교육청에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24년 1월에 입학하려면 23년 9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8월 9일이니까 아직 뭐 한 달 반 이상 남았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방 지역으로 가시지 않는 이상은 한국 엄마들이 선호하는 지역일수록 입학 자리 잡기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호토바기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호주 학교 배정은 초중고 과정의 학교 배정은 선지원, 선심사, 선배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년 전에는 저희가 신청하라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공고를 해요. 1년 정도 전에는 신청을 하고 그리고 입학 허가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거를 도표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학교를 지원할 때는 어떤 학교를 서치해서 이렇게 탁 집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적정한 동네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동네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안에 있는 학교들을 좀 비교를 하셔서 1, 2, 3지망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한두 달 안에 걸쳐서 이제 입학 허가가 나오죠. 입학 허가가 나오면 그 다음 문제 서두를 거 없어요. 왜? 내가 1년 전에 신청했다 그러면 입학 허가 받아도 아직도 7, 8개월 이상 시간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학비 낼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이제 한국에서 원래 계획대로 쭉 하시다가 엄마가 만약에 회사 다니신다 그러면 회사랑 또 휴직 일정을 잘 맞추시고 해서 모든 게 원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연초에 가신다
호주가 1월 말에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하니까 그러면 그 전년도 한 10월 정도쯤 가서 학비 내고 이제 10월 말부터 비자 준비, 가디언 비자 준비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나 지원 자체를 아까 데드라인이 9월이라고 해서 7월, 8월에 해가지고는요, 6개월쯤 남았을 때 지원해가지고는, 예. 특히 지난 코로나 여파가 아직도 밀려오는 지금 시점에서는 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뭐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됐다라고 하면 1년 정도 늦춰서 호주 오시는 것도 고려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딱 내년밖에 엄마가 휴직할 수 없고 내년에 우리 자녀가 이제 뭐 5학년 올라간다. 그리고 호주에서 한 1년, 2년 있겠다.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또 한국에 돌아가셔서 7학년 중학교부터 한국을 다시 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뭐 조금 그래도 잘 찾아서 학교 배정을 좀 시도를 해보는 게 방법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미 우리 아이가 7학년이다. 그러면 중1에 오건 중2에 오건 중1, 중2에 온다는 거는 대부분 호주에서는 요즘은 대학까지 염두에 두고 오시거든요. 예,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오건 중학교 2학년 오건 괜찮습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중3이냐 고1이냐 이건 차이가 좀 커요. 예.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뭐 1년 정도 늦게 온다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엄마들 스케줄이 좀 맞아진다 그러면 25년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내년 초, 24년 초에 조금 서둘러 지원을 딱 미리 준비했다가 지원하면 엄마들 원하는 그 학교 배정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게 이메일을 주실 때는요, 대부분의 한국 엄마들이 제게 조교하게 돼서 이메일 주실 때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네. 학교 추천 몇 개 받고 싶거든요. 그 학교 이름을 받고 싶거든요. 왜? 그 학교 이름 받아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학교가 어떤지 저 학교가 어떤지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시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또 막 네이버 뒤져가지고 또 학교 추천이 있으면 그 학교랑 또 비교도 해보고 그 매칭이 된다. 여기서도 좋다. 저기서도 좋다. 호토바기도 좋다. 다 좋다라고 하면 아, 이 학교 정말 좋은가 보다. 그제서 신청하면 자리 없습니다. 자리 없어요. 그리고 제게 이메일 주실 때는요, 제발 부탁인데 지금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부모님의 재정 능력, 부모님의 적응력, 부모님이 과거 어학연 수를 좀 하셨던 엄마랑 그렇지 않은 엄마랑 적응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동네 폭이 달라지는 거죠. 엄마가 운전을 하실 수 있다? 네. 근데 엄마가 꼭 대중교통만 가지고 생활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또 그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동네라 해야 되니까 완전히 접근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녀의 학년, 자녀가 6학년이다? 그럼 호주에 와서 이제 6학년 1년 다니고 바로 7학년 넘어간다? 그러면 7학년에 맞는 동네를 선정해야죠. 내가 1년만 하고 한국에 돌아갈 게 아니라 뭐 2, 3년 이상 길게 보는데 자녀가 호주에 6학년을 시작한다. 그러면 6학년 그 초등학교보다는 7학년에 중점을 둔 동네를 선정하는 게 맞고요. 이런 경우에는 또 브리스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퀸슬랜드 지역은 이 학교가 캔버라도 그런 학교가 많거든요. 초중고 과정이 붙어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럼 학교를 안 옮겨도 되니까 또 그런 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이렇게 자녀 학년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학 기간 1년 하고 갈 건지 2년 하고 갈 건지 아니면 대학까지 볼 건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1, 2년 정도 지낸다. 그리고 엄마 적응력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외곽 지역으로 가셔도 돼요. 뭐 어머님이 시드니 시내, 멜번 시내까지 매일같이 출퇴근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자녀의 학업적인 능력 그리고 또 뭐 어떤 다른 특수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목적에 걸맞게 그렇게 이제 제게 좀 디테일하게 제가 밑에 이메일 알려드릴게요. 이메일로 문의 주실 때는 최대한 이거 이외에도요 우리 자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주는 이런 자료를 좀 매칭시켜서 그리고 재정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동네가 좀 적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죠. 어제도 제게 방문 상담 오신 분이 싱가포르에서 지금 5년째 거주하시는 아이랑 엄마랑 싱가포르에 이렇게 꽤 오랜 동안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니까 내년에 6학년 되는데 영국하고 호주하고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호주로 이제 유학을 보내시려고 이렇게 답사차 여행차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종종 요즘에 이렇게 가족끼리 호주가 뭐 여행지로도 각광을 받는 곳이니까 많이들 오세요. 근데 여러분들 호주에 오셔가지고 그런 답사를 쭉 이렇게 하셔도 있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 시설, 학교 건물을 보고 학교를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학교 선정하실 때 학교 시설 보고 정하나요? 초중고 과정을? 물론 시설이 좋으면 좋죠. 뭐 큰 강당도 있고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좋은데 시설보다는 그 동네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답사를 오시더라도요, 특정 학교를 집어서 그 학교를 보려고 하시기보다는 적정한 동네를 조금 추천받으셔서 그 동네 위주로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기가 조교학에 대해서는 제가 승용차에 이렇게 카메라를 달고 그 동네를 쭉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학교 인근의 동네들, 어머님들이 거주하게 될, 그리고 인근의 쇼핑센터 이런 것들을 쭉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저희 그 재생 목록에 호주유학 클럽 TV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요, 조교학 섹션에 각 도시별로 브리스번 도시들의 동네들, 시드니 도시들의 조교학으로 선호되는 동네들, 캔버라 지역의 조교학으로 선호되는 동네들, 멜번 지역은 찍었는데 카메라가 잘못돼가지고 다 날아가는 바람에 제가 다시 찍다 하면서 이렇게 아직도 못 찍고 있네요. 아무튼 대부분의 조교학으로 선호되는 동네들을 제가 영상으로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저희 호주유학 클럽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질문을 주셔도 좋아요. 아까 그 8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아이의 실명, 연락처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 연락을 직접 드릴 일도 없고요. 뭐 아이의 실명을 제가 궁금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8가지 요소들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호주유학 클럽 네이버 카페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거나 밑에 제가 이메일 알려드리니까 이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 호토바기 조언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꼭 내년에 엄마 휴직 때문에 반드시 내년에 와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내년 7월은 조금 낫긴 나아요. 근데 내년에 꼭 와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늦춰서 25년 정도의 조교학을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24년 초에 혹은 올해 말에 서둘러 서류 준비해서 1년 이상 시간 남은 시점에서 딱 지원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적정한 동네, 적정한 학교 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리고 조교학은 뭐니 해도 학교보다는 우선적으로는 동네 선정입니다. 적정한 동네를 선정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리고 질문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제게 답변 받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그냥 뭐 적정하게 뭐 뜬구름 잡는 희망적인 얘기로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뭐 반나절 이상 서치해 가지고 답을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문의를 주실 때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만 주시면 제가 그 구체적인 거에 바탕으로 해서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호주 조교학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